김기택 시인의 울음소리만 놔두고 개는 어디로 갔나. 그 김기택 시집에 나와 있는 개는 어디에 있나. 개는 어디에 있나. 아침에 들렸던 개 짖는 소리가 방 깊은 지금까지 들린다. 아파트 단지 모든 길과 계단을 숨도 안 쉬고 내달릴 것 같은 힘으로 종이를 안 먹고 앉아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슬픔으로 울음을 가둔 벽을 들이받고 있다. 울음을 가둔 벽을 들이받고 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아침에 들렸던 개 짖는 소리가 방 깊은 지금까지 들린다는 것은 왼종일 여기저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개가 오래 짖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모든 길과 계단을 숨도 안 쉬고 내달릴 것 같은 힘으로 지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종일 안 먹고 앉아도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슬픔으로 울음을 가둔 벽을 들이받고 있다. 어떻게 그 방음벽같이 음이 딱 갇혀져 갖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개는 형상화된 상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라고 보면 안 되죠. 이 시에서 시인이 이 개를 갖고 왔을 때는 개에 대한 어떤 상징을 찾아야지 이 시를 해석하는데 좀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개가 어떨 때 짖나요? 두려울 때 하고 겁이 날 때, 낯선 사람이 있을 때, 네. 슬픔으로 울음을 가둔 벽을 들이받고 있다 하는 말에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막 하고 싶은 그 현대인들의 그 소통하고 싶은 욕구, 그것을 슬픔으로 울음을 가둔 벽을 들이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좌절이 같이 체념도 있고 좌절도 있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포기 안 되는 격렬한 의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풀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서로가 슬픔을 갖고 하루 종일 개 짖는 소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파트 단지라는 말을 갖고 왔거든. 그 아파트 단지는 벌집같이 층층이 똑같이 만들어갖고 휴일화 돼가지고 그 안에 벽같이 가다가지고 서로를 소통을 안 하고 다 갇혀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다치면 안 열릴 것 같고 서로의 소통 자체를 다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살고 있는데 많이 살지 않는 곳이야. 서로 사람끼리는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것이야. 그런데 옛날에 시골집 같은 경우는 담이 이렇게 저쪽 집이 보일 정도의 담을 이렇게 높게 싸가지고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울타리 같이 돼 있어갖고 울타리 너머에 오이 같은 것을 심고 그러면 아이 뭐 청주댁 그 오이 좀 드셔보세요 하면 저쪽에서는 아유 보성댁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고 또 뭐 저쪽 집에서는 또 아유 상주댁 애기 낳대요 미역국은 드셨는가 해서 하면서 서로가 이게 집 이렇게 많이 건너져 갖고 있어도 저 집 일까지 다 들려가면서 이렇게 그 소통이 되는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코 옆에 있으면서도 더 단절을 시키고 더 방음을 시키고 더 차단을 시키고 내적인 소리뿐만 아니라 외적인 소리 자체도 전부가 다 차단을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자기 개인주의와 사생활 보호, 휴일화되는 거,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개는 어디에 있나? 닭장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닭장이죠. 다닥다닥한 닭장 속에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장난감 서랍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년을 보면은 아파트 창문은 촘촘하고 다닥다닥해서 그 창문이 그 창문 같아서 그저께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께도 그 얼굴인 주민들 같아서 울음이 귓구멍마다 다 돌아다녀도 개는 들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모두의 개성을 갖고 살아간 것 같지만은 하나로 휘결되어 갖고 있다는 거야. 이게 전부가 서로 소통도 하지도 않고 서로의 또 관심도 없고 점점 더 개인주의화돼가고 더 세분화돼가고. 근데 그거를 왜 슬픔과 울음으로 또 표현이 됐을까요? 소통이 안 되는 모습은 슬픔이고 울음이 꽉 찬 그런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류가 그 진화할 때부터서 인류라는 것은 그 집단 생활에 의해서 이렇게 소통을 해오고 같이 움직였던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인간 자체가요. 그 소통을 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근 한 100년 만에 이게 문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소통화가 된 거야. 그 진화가 적어도 일어나려면은 1000년, 2000년은 돼야지 조금이라도 적응이 돼가는 사회인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냥 몇백만 년을 잘 지내오던 인간이 느닷없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00~300년 안에 지금 일어났던 일이야. 이게 전부 다. 그것도 근 한 100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야. 이게 전부가. 그러니까
어떤 적응할 수 있는 체적인 거라든가 구조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병도 뭐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질병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또 겉으로 보이는 그거는 없어졌다고 해도 예. 사람들끼리 사이버 세계 안에서 가상 현실 속에서 예. 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네트워킹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이 새로운 시대의 21세기에 어울리는 또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상적인 공간과 현실을 더 압도하게 될 것도 같죠.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개 짖는 소리 같은 사람들의 갈등과 뭐 여러 가지 생각과 항상 부딪히고 그것들이 또 정화가 되기도 하고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터져서 부딪혀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과격한 말들이 많고 악성 댓글 때문에 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상처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자체를 어떤 개 짖는 소리와 아파트에 이용해가지고 서로가 계속 짖고 돌아다니고 벽을 들이받고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창문은 촘촘하고 다닥다닥하고 그 창문이 그 창문 같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서 그냥 울음이 귓구멍마다 다 돌아다니도 들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 들키지 않는 개의 울음소리는 주민들, 인간의 마음속에서 있는 마음에서 이렇게 짖는 그 소리지 누구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건네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 울타리 너머로 해갖고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전달해주고 하면서 보성댁, 청주댁, 무슨 뭐 상주댁 이랬으면서 서로가 같은 동네에서 멀리서 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가면서 지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누구누구 엄마 그래요. 보통 예를 들면 애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야. 그건 무엇을 말하냐. 옛날에는 청주댁 같으면 청주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하고도 다 소통이 되고 이 동네 안에서 소통이 된다는 말이지만 누구 아빠하고 누구 이름을 지칭을 해갖고 딱 하게 되면은 그게 개인주의와 가족주의화로 이렇게 축소가 돼버렸다는 뜻이야. 다. 언어 자체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통신도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출신 지역을 같이 불러주는 게 사람을 더 잘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에 이게 실시간으로 다 되다 보니까 필요가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동네에서 왔던 그 동네를 이렇게 불러주고 그 누구 가문댁에서 온 것을 이렇게 불러주고 하는 것은 그쪽 지방 자체를 다 포용한다는 그런 뜻도 되고 소통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누구누구 엄마 예쁘면 그 가족으로 판정이 되잖아요. 시공간을 한정짓지. 예, 그래서 공간 안을 침범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야. 그런데 이게 덩어리가 크잖아. 전체를 갖다가 덩어리로 보잖아. 예. 이렇게 한정이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어떤 마을, 동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충청도나 경상도나 뭐 이런 식으로 전라도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전체 덩어리로서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언어 안에서도 마음의 그 소통의 장이 넓어져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으로 딱 규정이 돼 갖고 이렇게 딱딱딱딱 세분화돼 버렸잖아. 지금요 언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삼성 다니면 삼성맨이라고 그래 부르고. LG 다니면 LG맨이라고 그래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직장으로 또 한정을 다 시켜서 그 기계와 부품만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어디다 울부짖을 말이 없는 거야. 비밀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울음을 가던 벽을 들여 슬픔으로 울음을 가던 벽을 들이받고 있고 온 천지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다 보니까 울음이 귓궁마다 다 돌아다니도 개는 들키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게 개 짖는 소리란 것은 속에 있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들키지 않는 거야. 속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말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문은 많아도 사람은 안 보이는 곳. 왜? 다 열어놓고 산 것 같아. 가깝게 있고 전부 다 옆에서 툭툭 두드리면 저쪽 집까지 다 들릴 수 있게끔 소통이 다 될 수 있는 장소로는 돼 있는데 그렇게 창문이 많아도 사람이 안 보이고 잊어버린 도로 번호 같은 벽이 사람들을 꼭꼭 숨기고 열어주지 않는 곳. 그러니까 아파트 창문으로 딱딱 닫아놔놓고 전부가 자기 비밀번호를 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다 가다놓고 살고 있는 거야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를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혼자만의 그 동굴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지서대는 개는 어느 집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개 주인은 없고 짖는 소리만 혼자 이 집에서 튀어나와 저 집에서 부딪히고 있다 그러잖아요. 지서대는 개는 어느 집에도 아무도 없어. 근데 지서대고 있어. 속으로 지서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주인도 없어. 누가 짖는 것인지도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짖는 소리만 혼자 이 집에서 뛰어나와 저 집에서 부딪히고 막 상처받은 마음,
매일같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그 힘겨움, 그런 것을 여기저기에 벽이 부딪히면서 속마음이 부딪히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형상은 없고 이 고독감에서 나온 그 말만, 소통을 못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로 된 소통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종결이 돼버리고 새롭게 자기의 뭔가를 또 다시 전진할 수 있는데, 정말로 소통이라든가 현실에서 이게 서로 오고 가는 나눔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이런 현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채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그거예요. 느낌이 들어요. 진짜를 못 경험하고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잔상처럼 남아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벽이 싸져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잊어버린 도어록 번호 같이 그 마음의 벽을 딱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상으로만, 개별적인 삶으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어. 상상으로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부가 사람들이. 그래서 벽 안에, 그 다음 연을 보면 벽 안에 숨어 있던 희고 궁금한 얼굴들이 베란다에 나와 갸웃거리는 게, 상상으로만 대화를 하고 마음으로만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335 나타나 수근거리는데 흥분한 목소리는 경보가 다투는데, 벽 안에 숨어있던 희고 궁금한 얼굴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3층 아주머니가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혼자 사는 건가? 아니면은 어느 회사를 다닐까? 무슨 직업이 있을까? 하고 궁금은 해. 그렇지만은 근데 또 그건 직접 물어볼 수는 없어, 그걸. 굉장히 또 신뢰가 될 수 예, 있어요. 그리고 또 깔끔한 5층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왜 맨날 혼자 다녀? 애들도 없고 저 사람도 이상해. 그런 궁금증, 이웃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 그 베란다에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베란다를 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슬금슬금 보는, 힐끗힐끗 보는 그 예. 베란다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예. 창문을 열고 살짝 보는 그 베란다란 말이에요. 일부러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 보이기도 가웃거리면서, 하고, 예, 안 보는 척. 예, 안 보는 척. 예, 그러면서 숨기면서 보고 있는 거야. 궁금한 거야. 그래서 어디서 335가 나타나 마음속으로 수근거리고 있는 거야. 서로가. 서로 궁금증을, 또 그 사람은 지나가면서 저쪽에서 다리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말 안 하면서 그냥 서로가 이렇게 무슨 염화 미소같이 그냥 이상한 대화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아파트 전체가, 사회 전체가 궁금하면서.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그냥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하나 들고 앉아 있고 계속 자기 안에서 자기하고 소통하는 대화방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들요. 그래서 자기의 도덕을 갖고 자기만의 그 세계를 구축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흥분한 목소리는 경비와 다투는데 그랬잖아요. 직접적인 이제 대화라든가 예. 이런 되면은 흥분한 상황에서 예. 뭔가 억울하거나 문제가 딱 됐을 때 그 해결을 바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것도 경우에 이제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나누듯이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아요. 이것도 실제로 이제 경비와 다툰다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그 벌어지는 일 안에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경비가 뭐 다투고 있는 거야. 그 이웃하고 강자가 싸만같이. 약자를 상대로 예.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 그래서 울음소리만 혼자 미쳐 날뛰게 놔두고 아파트 모든 벽들이 대신 울게 놔두고 걔는 어디로 갔나. 울음소리만 혼자 온 천지 자기 힘들다, 세상과 소통을 못하고 있는 현대의 그 슬픔, 마음속의 그 상처들, 그것만 슬프게 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울음소리만 혼자 미쳐서 날뛰고 그 벽 안에 숨어 있던 그 궁금증들, 그것이 아파트 모든 벽들이 대신 울게 놔두고 소통을 못하는 궁금증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리고 소통을 못하면서 궁금은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 모든 벽들이 대신 울게 놔두고 걔는 어디로 갔나? 그 걔는 도대체, 말을 하고자 한 걔는 도대체 어디로 갔냐? 걔는 어디에 있냐? 그래서 그 제목이 걔는 어디에 있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이것은, 그러면 현대인들은 뭐하고 소통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뭐하고. 문명화된 삶의 양식에서는 적절하게 나의 그거를 보호받기 위해서 남의 권리와 그런 공간과 여러 가지 생활과 이런 걸 또 보호를 해주잖아요. 예. 그런 이제 문명화된 삶의 패턴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원시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외시되거나 무시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그 소통이라는 거면 이웃은 다 제껴놔놓고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고 자기 안에서 그 울부짖고 싶은 그 소통이 있으면은 적어도 조금의 자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태어나놓고 이웃하고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침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왜냐하면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드러냈을 때 어떻게 공격당하고 이용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래도 적어도 직장에서
10년, 20년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의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동창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이 단위, 동창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런 집단끼리만 자기들이 소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 안에서 딱 갖다 놔놓고. 그런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간은 그냥 삶의 공간이지 소통하는 공간은 아닌 거야, 지금은요. 전혀 아파트라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은 뭐하고 소통을 하느냐?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매스미디어하고 참 소통을 하고 있다고요. 막 텔레비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막 이런 걸로 갖고 다 소통을 해야 하니까 거기서 내려준 것만 받아들이고 해갖고 자기 사고와 자기의 상상과 자기가 만들어가는 세계를 거기서 정지를 당해, 거의 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가다 보면은 대립 환상을 더 키워갈 수 있죠. 그래서 일방적인 것만 예. 이렇게 받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 비판력과 이것이 없어지다 보면은 어떤 상태가 오냐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 거기서는 다 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해결 방향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약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마음에 다 장애인이 돼갖고 있어요. 언어의 소통과 벽이 없는 자기만의 그 개인주의가 돼갖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이 울부짖고 싶은 목소리를 내질 못해서 속으로만 계속 아파트 벽을 받고 있는 거야, 서로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 것만 구축해갖고 살고 있어. 그리고 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이웃 죽었다 그러면 너무 몰랐다니 어쨌다니 했는데 옛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자체가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게끔 이거 딱 된 거야, 지금은. 그러면 이 소통의 장이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라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문화생활이라든가 이걸 개척해 나가야 돼요. 여행 같은 것도 좋잖아요. 여행. 그리고 강이나 산 같은 데 가갖고 혼자 있다든지 놀러 가는 것도 괜찮고 자기만의 어떤 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취미를 가지는 것도 현대인들의 고독과 아주 고독한 사회를 이겨나가는 하나의 그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울음소리와 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울음소리라고는 자기 안에 그 슬픔과 여러 가지 그 뱉고 싶은 그 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고 겉으로 표현이 됐는데 예. 잘 문명화된 양식과는 약간 벗어난 그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울음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그 울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는 두렵거나 그냥 그 울고 싶어서 개가 짖지는 않아요. 동물이나 이것은 울고 싶어서 짖지. 그거 위험이 나한테 가해져 보니까. 근데 사람은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감정으로서. 울음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서 판단하는 울음인가 아니면 개인화된 그런 울음인가 그 부분이 약간 이렇게 공간을 아까 확장해서 시에서 막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창문도 많고 이런 거 보면 또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울음소리가 사회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악성 민원이나 어떤 악성 댓글 같이 약간 선을 넘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또라이 같은 행동 그런 거를 울음소리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아픔. 개인의 아픔이라고 봐야죠. 그죠. 여기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의 아픔 같이 보여요. 예, 전부가 그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그 고독한 상처들을 갖다가 울음으로 표현한 근데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또 삐짓고 나오잖아요. 그걸 놔두면은 그게 병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을 긴다는 예. 그런 식으로 막 또 표출되고 이상하게 그러잖아요. 예. 개인화된 아픔이긴 하지만 사회 안에서 또 다 들이받고 치받고 예. 이런 모습처럼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개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순박한 감성과 인간 자연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 감각과 느낌으로서 야성의 모습으로서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울음이나 슬픔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사람이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이 사람한테 못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의 감정이 그 울음으로 나타나고 슬픔으로 나타나고 고독으로 나타나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피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고독해지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윗사람을 모셔야 되고 어떤 조직 안에서의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데 끝까지 그걸 또 버텨야지 살아가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스트레스가 몸에 쌓이고 그것을 보듬어줄 가족들이 그만큼 잘 안 보듬어주고 혼자만 고독하게 나가서 벌고 살고 그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부당함을 그 슬픔이나 허무감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 사람이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그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픔 이어서 이제 울음으로 예. 되는 거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건든다 하지요. 앞으로 미래 사회의 아이들은 아마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살아가야 될 거야. 그렇다면 걔네들이 과연 버티겠냐. 그러면 어떤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걔네들을 건지고 가야 될 어떤 것을 마련해 줘야 돼. 근데 너무 경쟁만 시키잖아, 지금은요. 근데 경쟁을 시킨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되지도 않는데, 뭐 해라, 꼭 공부만 시킨다고 공부 1등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없는 집 애들은 공부 1등 안 하면 갈 자리도 없으니까 그래요. 그 부의 공정성이 훼손이 돼 갖고 있으니까 그래. 노력하고 정말 잘한 사람이 더 부를 많이 가져가끔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부가 그 다음을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의 능력보다는 실습해 갖고 있는 부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장점보다는 어디에 휘결화돼 갖고 소속이 돼 갖고 있어야지만이 자기의 성취감과 부를 찾아가게 만드는 사회. 여기에서 자기 만족감보다는 세상이 살아가야 될 시스템 안에서의 자기가 더 중요하게 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어디에 있나 이 시를 보면은 현대인들의 고독감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예. 그 욕구와 고독감과 이런 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사회 안에서 마구 소용돌이치는 그런 모습같이 표현이 됩니다. 이 시의 두 번째 연 그 끝트리 편을 보면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 슬픔으로 울음을 가둔 벽을 들이받고 있다. 이거 참 가슴이 울리는 장면이에요. 아주. 예. 그러니까 슬픔이란 건 그렇잖아요. 슬픔이란 것은 엉엉 우는 것은 그 슬픔이 아니에요. 속으로 울컥울컥 자기 혼자 도저히 참을 수 없이 자기 마음 안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때가 가장 슬픈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벽을 들이받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자기 안에서 울음이 울리고 하는 자기 마음 안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마음이 아파요, 이 시는.